디자인진흥원에 대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설문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진흥원 센터장과 진흥원 실장이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구형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디자인진흥원장이라고 하는 이런 큰 자리에 비디자이너들이 뽑히게 되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스트 이름부터 썸네일까지 정말로 클릭하고 싶은 영상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처음 아들 생각하시고 멘탈 단단히 붙잡고 들으세요. 디고디 디자인의 고민을 들어준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얼마 전 디청자분들을 상대로 제가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했는데요.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900명이 넘는 디청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설문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의 도움을 받았고 만족한다 2%, 도움을 받았으나 불만족스러웠다 3%, 도움을 아예 받은 적이 없다 67%, 디자인진흥원이 뭔지 처음 들어봤다 라고 하는 답변도 무려 25%나 되었습니다. 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란 것이 몇 년 전에 생긴 신흥 디자인 기관이 아닙니다. 2020년에 무려 50주년을 맞은 아주 역사가 깊은 기관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디자인 선도 진흥기관, 디자인 기업 지원, 문화 확산, 인재 육성, 미래 연구, 정보 제공 등 디자인 영역 전반을 아우르며 한국 디자인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제일 첫 번째 기관 소개에 나온 말입니다. 이 중에서도 국내 유일의 디자인 진흥 기관이란 말과 디자인 인재 육성을 하는 기관이란 말이 저는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설문조사를 보듯 디자인 산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의견과 디자인진흥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괴리감은 무척이나 커 보였습니다. 디고디 원차는 실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디자인진흥원에 전달해서 한국 디자인의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대한 디자이너분들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뼈 맞을 생각하시고 멘탈 단단히 붙잡고 들으세요. 비리와 인맥에 관련된 이야기로 전반적으로 진흥원에 대한 불신이 많았다. 여러분, 2017년 채용 비리로 물러난 전용빈 전 디자인진흥원장에 대한 성과급을 주자는 의견이 이사회 13명 중에 무려 12명의 찬성표를 받아내었습니다. 아니, 채용 비리로 물러난 디자인진흥원장한테 성과급을 줘야 된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진흥원 센터장과 진흥원 실장이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구형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진흥원에서는 반부패 청렴 캐릭터 공모전을 2011년에 진행하였었는데요. 이들의 뇌물수수와 불법행위는 2015년까지도 계속 지속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올해 최근에도 정수장치, 배관, 구리선과 같은 성남디자인진흥원의 자산들을 고물상에게 몰래 빼돌리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간부와 직원 6명은 고작 감봉과 견책 징계로 끝이 났습니다. 구글에서 디자인진흥원의 비리라고 치면 너무 많은 기사들이 나와서 무엇을 클릭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두 번째, 디자인 실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공무원의 성격을 띠면서 일을 하고 있다. 실제 제가 알기로도 디자인진흥원장 출신 중에는 비디자이너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디자인진흥원장이라고 하는 이런 큰 자리에 비디자이너들이 뽑히게 되며 그리고 실제 디자인진흥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디자이너와 비디자이너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디자인 에이전시나 인하우스 등 실제로 디자인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일상에서 관심 끌만한 홍보를 접해본 적도 없네요. 디자인진흥원을 아예 모른다고 한 사람이 1900명 중에 25%,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디고디 원찬에는 디자인과 학생뿐만이 아니라 취준생들, 사업자들, 인하우스, 대기업, 에이전시 정말로 많은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이렇게 많은 것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디자이너들이 그런 정보를 못 찾아봐서일까요?
아니면 디자인진흥원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인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디자인진흥원에서 홍보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보게 되면 첫 영상이 올라온 지는 무려 6년 전, 업로드된 동영상의 개수는 503개. 하지만 구독자는 고작 1,500명 남짓입니다. 1년 반 전에 개설된 이 디고디 원찬의 채널의 동영상 수가 60개에서 70개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3만 명이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비교해 봤었을 때 디자인진흥원의 유튜브 채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플레이 리스트를 보면 가관입니다. 리스트 이름부터 썸네일까지 정말로 클릭하고 싶은 영상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번째, 진흥원 정책이 너무 제품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고 느낀다. 물론 제조 기반의 산업이 강세인 대한민국이지만 디자인의 분야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업부의 방향이 제품으로만 엄청나게 치중되어 있다는 것.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제품 외에는 돈이 안 돼서인가요? 2020년 사업 안내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거 누가 봐도 제조와 상품 개발을 장려하는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준생보다 현직자 직무 교육이 더 많다. 디자인 산업, 디자인 실무자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취업난에서 구직자 혹은 취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허구한 날 공모전 기획해서 뿌리는 것도 좋은데 크몬 같은 사이트부터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알아줬으면 하네요. 디고디 원찬에서 올린 크몬과 라우드 소싱에 대한 영상이 10만 조회수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공감을 받았다는 소리이기도 할 텐데요. 디자인진흥원에서는 크몬과 라우드 소싱 같은 플랫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였다면 내부에서 문제가 된다고 논의된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고디 이번 컨텐츠는 누가 잘했다,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디자인진흥원이라는 국내 유일의 디자인 진흥기관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디자인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을 조금이나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함입니다. 디고디 원찬은 채널의 목적에 맞도록 디자이너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콜라보 컨텐츠, 멘토링 등 얼마든지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 디자인 업계를 위해서 디고디 원찬과 만나 논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있다면 댓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고디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게 디고디 원찬. 오늘은 한국 유일한 디자인 진흥 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약 1,900명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이 잘 전달되어 대한민국 디자인계가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디고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의 디자인 산업이